한 번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이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설명을 들어도 사과를 받아도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냉정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성향의 핵심은 차가움이 아니라 판단 방식의 차이다. 이들은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기준으로 결론을 내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에서 사건에 반응한다. 한 번의 무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배신에 분노하거나 용서한다. 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은 사건보다 구조를 본다. 이 무례가 우발적인지 반복의 일부인지, 이 실수가 환경 때문인지 태도의 문제인지, 이 배신이 예외인지 성향의 표현인지, 구조가 보이는 순간 판단은 이미 방향을 갖는다. 여기서 니체의 시선이 중요해진다. 니체는 강한 인간을 감정이 없는 존재로 보지 않았다. 자기 기준을 배반하지 않는 인간을 강하다고 봤다. 끝장을 보는 사람은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다. 이들은 착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일관된 사람이 되려 한다. 그 결과 순간적인 동정이나 미련이 기준을 흔들지 못한다. 이들의 또 다른 습관은 말보다 반복을 신뢰한다는 점이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같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말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진다. 끝장을 보는 사람은 이를 조용히 관찰한다. 한 번은 넘어가고 두 번도 지켜본다. 세 번째부터는 기록이 된다. 그때 사과는 회복의 신호가 아니라 지연의 신호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분노를 크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미 판단이 충분히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행위는 아직 기대가 남아있다는 증거다. 끝장을 보는 사람에게 단절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정리에 가깝다. 그래서 이별이나 거리두기가 갑작스러워 보인다. 실제로는 오래 관찰한 결론이 조용히 실행되는 장면이다. 이 성향을 완성하는 핵심은 분명하다. 이들은 희망을 판단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화 가능성으로 현재의 구조를 합리화하지 않는다. 말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는 변화만을 변화로 인정한다. 시간, 노력, 습관의 수정이 없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간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림이 적고 흔들림이 적은 사람만이 끝장을 본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두 번째 습관은 분명하다. 이들은 관계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욕망이 약하다. 대신 스스로에게 일관된 사람으로 남으려 한다. 이 차이가 관계의 결말을 완전히 바꾼다.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가 흔들릴 때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갈등은 사라질 거야. 이 선택은 순간적으로는 평화를 만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기준이 무너진 자리에는 반드시 반복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드러난다. 그는 인간의 고통 상당수가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봤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일찍 알아본다. 그래서 이해심 많은 사람,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낮추지 않는다. 이들은 관계에서 애매한 상태를 오래 견디지 않는다. 불편한 말을 삼키고 불쾌한 태도를 웃음으로 넘기며 마음에 없는 배려를 반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이 관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균형을 고정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계속 참는 구조는 결국 존중이 아니라 사용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순간 분명해진다. 이 관계에서 나는 계속 조정하는 역할인가? 이 사람은 나의 불편 위에서 편안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면 더 이상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차갑다고 느낀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들은 감정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다. 자기 존엄을 담보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을 뿐이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도 좋은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그래서 이해보다 기준을 선택하고 평판보다 구조를 본다. 이 습관이 그들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의 세 번째 습관은 의외로 조용하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길게 설명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도 않고 납득시키려 들지도 않는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나아진다는 믿음을 경계한다. 대부분의 갈등은 왜 그랬는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더 커진다. 상처받은 이유, 불편했던 지점, 기대했던 태도를 하나하나 풀어놓는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상대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은 대화가 아니라 방어를 유도하는 신호가 된다. 여기서 스피노자의 시선이 중요해진다. 그는 감정을 설득의 도구로 삼는 순간 인간은 이성에서 멀어진다고 봤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 점을 본능적으로 안다. 그래서 감정으로 관계를 붙잡지 않는다. 감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협상하지 않는다. 이들은 설명보다 관찰을 택한다.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변하는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지,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지를 본다. 설명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설명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관계는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한다. 상대는 갑작스럽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미 여러 번의 대화가 지나갔다. 다만 끝장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이 습관 때문에 이들은 차갑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설명을 멈춘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깎아가며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이들의 핵심 습관 중 하나다. 끝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전제가 하나 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찾아오는 공백을 지나치게 공포로 보지 않는다. 외로움은 불편하지만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보다는 작다고 판단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가 무너질 것 같을 때 미래를 먼저 상상한다. 연락할 사람이 줄어드는 장면,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 이 두려움 때문에 이미 어긋난 관계도 붙잡는다. 하지만 끝장을 보는 사람은 방향을 바꾼다. 지금의 불편이 시간이 지나 어떤 비용으로 커질지를 계산한다. 여기서 사르트르의 시선이 겹친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묶일수록 스스로를 잃는다고 봤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경험으로 안다. 관계 안에서 계속 눈치를 보게 되고 말수를 줄이게 되고 기준을 낮추게 된다면 이미 혼자인 상태보다 더 고립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복 구간으로 본다. 관계가 끊기면 감정이 요동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참아왔는지가 선명해진다. 무엇이 불편했고 어디서 기준이 무너졌는지 드러난다. 이 정리 과정이 다음 선택의 질을 바꾼다. 그래서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단절 이후에도 서두르지 않는다. 공백을 빨리 채우려다 같은 구조를 반복하는 위험을 알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선택하지 않는다. 관계의 구조가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는지를 먼저 본다. 이 태도는 차갑기보다 현실적이다. 혼자는 견딜 수 있지만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끝장을 볼 수 있는 힘은 결국 혼자 버틸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의 판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준이 있다. 미래형 약속을 현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젠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같은 말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건다. 지금은 부족해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 믿는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아니라 관계를 미루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끝장을 보는 사람은 이 지점을 날카롭게 본다. 여기서 휴메의 관점이 도움이 된다. 그는 인간이 경험보다 기대를 더 쉽게 신뢰한다고 지적했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오류를 경계한다. 그래서 선언보다 행동을 보고 약속보다 누적된 선택을 본다. 이들은 묻는다. 지금까지 실제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같은 문제가 몇 번이나 반복되었는지, 그 반복이 우연인지 습관인지,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는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변화는 비용을 동반한다. 시간을 쓰고 불편을 감수하고 습관을 수정해야 한다. 이 비용을 실제로 지불하지 않는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끝장을 보는 사람은 상대가 그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본다.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그래서 이들의 단절은 차갑게 느껴진다.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대부분 이미 여러 번 검증되었다. 다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미뤄졌을 뿐이다. 끝장을 보는 사람은 희망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희망을 판단 기준에서 제외한다. 현재의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를 묻고 그 답에 따라 움직인다. 끝장을 본 뒤 가장 흔하게 찾아오는 감정은 후회가 아니라 죄책감이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나? 끝장을 보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이들은 이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죄책감과 책임을 분리해서 다루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를 끝낸 뒤 상대의 감정까지 자신의 몫으로 떠안는다. 상대가 힘들어하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끝장을 보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타인의 감정 상태까지 관리하려 들지 않는다. 여기서 카미의 태도가 겹친다. 그는 인간이 불가피한 고통까지 죄로 착각할 때 삶이 왜곡된다고 봤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 점을 직감적으로 안다. 누군가를 떠나는 선택이 고통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고통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사실을 구분한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도망친 것인지 판단한 것인지, 감정을 피한 것인지, 구조를 본 것인지,
이 질문에 답했을 때 스스로 납득이 된다면 죄책감은 오래 머물 이유를 잃는다. 그래서 이들은 끝난 관계를 비극으로 만들지 않는다. 자신을 가해자로 설정하지도 상대를 피해자로 고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하나의 선택,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한다. 감정은 지나가게 두고 기준은 남긴다. 이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죄책감에 붙잡히면 다시 기준을 낮추게 되고 낮아진 기준은 같은 구조를 반복하게 만든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 고리를 끊는다.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내려놓는다.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모든 선택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위에서 자신의 기준을 유지한다. 끝장을 본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있다. 관계를 정리하면 모든 것이 가벼워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함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받아들인다. 이 점이 이들을 현실적으로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은 단절을 하나의 구원처럼 상상한다. 떠나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선택이 곧 해방이 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끝장을 보는 사람은 이런 상상을 경계한다. 관계를 끝낸다고 해서 감정이 즉시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칸트의 태도가 떠오른다.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 가장 쉽게 스스로를 속인다고 봤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단절 이후의 상태를 과장하지 않는다. 외로움, 공백,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는다. 이 선택이 옳았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주문처럼 반복하지 않는다. 대신 비교한다. 이 관계를 유지했을 때의 장기적인 소모와 단절 이후의 단기적인 불편 중 무엇이 덜 왜곡된 선택인지. 그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그래서 단절 이후에도 이들은 성급하지 않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는다. 공백을 채우는 속도보다 기준을 회복하는 속도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이 시간이 지나야 다음 선택에서 같은 구조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태도는 차갑기보다 정직하다. 현실을 미화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흔들릴 이유도 줄어든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단절을 극적인 결단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정으로 받아들인다. 끝장을 본 경험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많은 경우 외로움이 길어질수록 기준을 낮추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하지만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멈춘다. 대부분의 사람은 공백을 견디지 못해 조건을 완화한다. 예전에는 용납하지 않던 태도도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라며 넘어간다. 하지만 이 선택은 빠르게 익숙한 구조로 되돌아간다. 끝장을 봤던 이유가 그대로 재현된다. 여기서 홉스의 관점이 겹친다. 그는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는다고 봤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을 경계한다.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이 기준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이들은 과거를 미화하지도 과도하게 경계하지도 않는다. 다만 분명히 기억한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디서 선이 무너졌는지. 그 기억은 기준이 된다. 다시 시작할 때 조건표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이들은 초반부터 관찰한다. 말의 속도보다 행동의 방향을 보고 호감보다 안정감을 본다. 불편함이 느껴질 때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는다. 내가 예민한가라는 질문 대신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다. 이 습관은 까다로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을 낮추지 않는 선택은 관계를 줄이는 대신 소모를 줄인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관계의 개수보다 구조의 질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안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의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감정이 가장 격해진 순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가 났을 때, 상처가 선명할 때, 배신감이 최고조일 때 이들은 오히려 멈춘다. 감정이 판단을 대신하는 순간을 가장 경계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이 클수록 결단이 진짜라고 믿는다. 많이 아플수록, 많이 화날수록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 방식은 위험하다. 감정은 정확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감정 위에서 내려진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 여지가 크다. 여기서 에픽테토스의 태도가 드러난다. 그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을 활용한다.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행동하지 않고 그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시간을 준다. 분노가 가라앉았을 때도 이 관계가 계속 불편한지, 섭섭함이 옅어졌을 때도 구조가 문제로 보이는지, 외로움이 줄어든 뒤에도 기준이 바뀌지 않는지, 이 과정을 거친 결론만 실행한다. 그래서 이들의 단절은 충동적이지 않다. 상대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충분히 빠진 뒤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 때문에 번복이 거의 없다. 감정이 만든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불편함, 그 불편함이 바로 구조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보고 움직인다. 그래서 이들은 화가 나서 떠나지 않고 차분해진 뒤에도 떠난다. 끝장을 보는 사람에 대해 가장 흔하게 붙는 오해가 있다. 차갑다, 정이 없다, 너무 계산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판단의 주인으로 두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감정은 참고 자료일 뿐, 결론을 내리는 권한은 기준에 둔다.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의 크기로 관계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많이 아프면 중요한 관계였다고 생각하고 힘들수록 쉽게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감정이 큰 관계일수록 끝을 미룬다. 하지만 끝장을 보는 사람은 다르게 움직인다. 감정의 강도보다 관계가 만들어내는 구조를 본다. 이 관계가 나를 확장시키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지를 본다. 여기서 몽테뉴의 시선이 드러난다. 그는 인간이 감정을 지나치게 신성시할 때 삶이 흔들린다고 봤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 함정을 피한다.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상처를 기준으로 삼지도 않는다. 감정은 존중하되 결론의 근거로 격상시키지 않는다. 이들은 단절을 복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 떠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등을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드라마가 없다. 긴 메시지도 없고 과장된 설명도 없다. 단절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선택의 실행에 가깝다. 이 태도는 오해를 부른다. 상대는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담담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끝장을 보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감정의 잔존 여부가 아니다. 이 구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앞으로도 반복될지다. 감정이 남아있어도 구조가 틀어졌다면 그 감정은 유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기준을 남긴다. 관계를 떠날 때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좋았던 기억도 인정하고 배운 점도 정리한다. 하지만 그 기억 때문에 기준을 낮추지는 않는다. 추억은 과거에 두고 기준은 현재에 둔다. 이 분리가 가능할 때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장을 보는 사람은 점점 단단해진다. 사람을 덜 믿어서가 아니라 아무 기준 없이 믿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더 신중해지고 더 느려지며 대신 더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한다. 끝장을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끊어내는 일이 아니다. 자기 삶에서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지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 기준이 있는 사람만이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사람을 쉽게 버리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다. 계속 상처받으면서도 기준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포기해서 떠나는 게 아니다. 자기 삶의 구조를 지키기 위해 물러난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 하나로 인생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는 붙잡는 힘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존중이 반복될 때만 유지된다. 그 선이 무너졌다면 미련은 이해가 되지만 계속 머무르는 선택은 반드시 대가를 남긴다. 떠나는 건 실패가 아니다. 기준 없이 남아있는 게 실패다. 끝장을 본다는 건 모든 것을 잃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잃지 않아도 될 것들을 분명히 구분해내는 일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이미 떠난 사람에게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 되기를 바란다.